안녕하세요. 행복한 요가의원 이상민 원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병원에서 시술하는 자가진피 재생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주름 2케이스, 흉터 1케이스를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64세 남자 환자이신데요. 콧방울에서부터 입꼬리까지 연결되는 주름이 있습니다. 콧방울 쪽에서 연결되는 상부 쪽에 있는 팔자주름보다는 입꼬리 쪽에 있는 주름이 깊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건 뭐 짐작하시다시피 표정이 가장 풍부한 곳이라서 피부가 많이 접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술을 3번 하고 난 뒤에 한 달째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팔자주름은 거의 대부분 다 없어졌고, 상대적으로 깊었던 입꼬리 주름은 오른쪽의 경우에는 선도 보이고, 왼쪽에는 선 자체는 많이 없어졌지만 약간 꺼져 있는 느낌이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자가진피 재생술의 경우에는 한두 번 시술하고 난 뒤의 결과보다는 3번 정도 시술하고 나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환자도 그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측면 사진인데요. 팔자주름 자체는 전반적으로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입꼬리 쪽에 있는 주름도 많이 개선이 됐고, 이 사진에서 제가 더불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꺼져 있던 부분들을 진피재생술로 채워주고 나면 그 팔자주름 바깥쪽에 볼살이 처져서 튀어나왔던 부분이나 이 불독살 부분도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는 듯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 환자분도 리프팅 시술을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꺼진 부분이 채워지고 나면 튀어나오고 처진 부분도 좀 개선되는 그런 리프팅 비슷한 효과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간주름 사례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깊죠. 이 환자는 좌우의 비대칭인데요. 왼쪽 주름이 더 깊은 이유는 왼쪽의 근육이 힘이 더 강해서 그쪽이 더 반복적으로 접혀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시술 한 번 하고 난 뒤에 한 달째 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한 번 시술만으로도 주름이 굉장히 많이 개선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도 전후 사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찍은 사진이죠. 왼쪽에서 깊이 펴있던 이 주름, 특히 상부 쪽이 더 많이 꺼져 있고 아래쪽이 조금 덜 꺼져 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주름의 경우에는 주름이 연결되다가 여러 갈래진 주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얕았던 오른쪽 주름의 경우는 한 번 시술로 거의 없어져 버렸고요. 왼쪽 주름도 상부에 원래 아주 깊었던 부분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한 번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좋아졌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오셔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몇 번 시술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주로는 적어도 3번 내지 5번, 그리고 주름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될 때까지, 안타깝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름이 깊은 경우가 당연히 얕은 경우보다는 시술 수가 많이 필요하고요. 나이가 젊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훨씬 재생이 빠르겠죠. 비슷한 연령대라면 피부 두께가 두꺼운 분이 얇은 분들보다는 재생이 잘 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비교한다면 당연히 피부가 두꺼운 남자분이 여성에 비해서는 효과가 훨씬 빨리 나타나는 편이긴 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럼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자체가 굉장히 두껍고 결도 되게 좋아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경험상 재생이 되게 빨리 됩니다. 이렇게 주름이 깊은 경우에는 그 주름 진 피부 하부와 그보다 더 깊은 조직 사이에 강한 유착이 일반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사할 때 사용하는 바늘을 이용해서 그 유착을 풀어주는 서브시즌이라는 테크닉을 적절하게 잘 해준다면 안쪽에서 피부를 잡아 당기고 있는 그 유착이 풀어짐으로 인해서 올라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브시즌 하는 그 과정 자체도 피하 조직에 새로운 콜라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주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사 깊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포인트마다 주입하는 주사량의 조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름 치료할 때요, 그 주름 선반 치료해 갖고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많이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좀 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시술 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 주름 주변에 피부가 꺼져 있는 이것 자체도 같이 시술을 해서 높이를 주변 조직까지 올려줘야만 훨씬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3번째 케이스인데요. 미간에 흉터가 보이시죠? 여러 군데 이렇게 꺼져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 미간 쪽에 여드름이 생겨서 거기에 여드름 패치를 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패치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렇게 깊어진 흉터가 생겨서 오셨습니다. 여드름 패치 성분은 뭐 살리실릭산이라든지 이런 각질을 녹여내는 성분이 많이 있고요. 또 살을 붉게 만들어서 결국 이제 피부 자체가 이렇게 좀 뭉그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속에 있던 염증이나 고름 같은 것들이 배롱되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어떤 간격을 갈아붙이고 피부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의사나 혹은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판단을 적절하게 하지 못해서 이런 식의 흉터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 전후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자가진피 재생술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다섯 번째 시술을 받기 위해서 오셨을 때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꽤 많이 좋아졌죠. 정면에서보다 지금 보시는 오른쪽 측면에서 찍은 사진에서 훨씬 더 꺼졌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염증을 심하게 앓거나 혹은 다칠 때 심하게 뭉그러지면서 심한 외상을 입고 나서 다친 상처 같은 경우에는 자가진피 재생술로도 빨리빨리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처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4번 시술로 좋아진 결과를 보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 패치를 사용하고 난 뒤에 저희 병원에 오셨던 시점이 비교적 빨랐습니다. 한 2달 정도 만에 오셨거든요.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염증을 앓고 나면 상처의 이제 재조정 혹은 리모델링이 일어나는데요. 시간이 지체될수록 조직은 더 딱딱해지고 유착은 더 심해지고 피부가 더 이렇게 얇아지는 그런 쪽으로 일반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숙화 혹은 리모델링 과정이 완전히 끝나서 오신 경우보다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초기에 오신다면 상처가 더 나빠지는 걸 초기에 예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자가진피 재생술의 실제 사례 전후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복한 여고의원의 이상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